63세 인생의 황혼기에 저는 다시 한번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제 곁에는 죽은 아내의 30년 지기 절친이었던 명자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마누라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친구랑 눈이 맞느냐며, 명자라는 여자도 독하다, 친구 남편을 가로채느냐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던 3년 동안 제 손을 잡아준 건 자식들이 아니라 명자였다는 사실을요. 아내가 마지막 숨을 내뱉으며 여보, 나 대신 명자랑 의지하며 살아 라고 남긴 그 유언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받지 못한 결혼식 밤, 술에 취해 잠든 명자의 가방에서 저는 보지 말았어야 할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엔 제가 알던 유언과는 정반대의 소름 돋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야, 만약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세상에 꼭 알려줘. 그 사람은 살인자야. 저는 지금 아내가 보낸 복수의 화신과 결혼한 걸까요? 종혁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 영숙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3년 전 영숙은 긴 병치레 끝에 종혁의 품에서 떠났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종혁에게 영숙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영숙이 떠난 뒤 종혁은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명자였습니다. 명자는 영숙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붙어 다녔던 소울메이트였습니다. 영숙이 투병할 때 명자는 제 집처럼 드나들며 병수발을 들었고, 종혁이 끼니를 걸으면 반찬을 싸들고 와 그를 다독였습니다. 종혁 씨, 영숙이가 하늘에서 보고 슬퍼해요. 기운 내세요. 명자의 다정함은 종혁의 굳게 닫힌 마음을 녹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종혁은 63세라는 늦은 나이에 명자와의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종혁의 자녀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친구랑 결혼하는 아빠가 창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객도 몇 없는 썰렁한 예식장이었지만 종혁은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자는 유독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종혁은 그것이 감동의 눈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도착한 신혼집. 종혁은 명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그녀의 낡은 가죽 가방을 옮기려다 가방이 쏟아지며 내용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화장품과 잡동사니 사이로 낯익은 보라색 수첩 하나가 보였습니다. 죽은 아내 영숙이 생전에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종혁은 반가운 마음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내의 향기를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종혁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일기장은 투병 중이던 마지막 6개월의 기록이었습니다. 2022년 5월 14일, 오늘 종혁 씨가 가져온 약을 먹고 몸이 이상해졌다. 명자에게 물어보니 성분이 이상하다고 한다. 설마 종혁 씨가 나를 빨리 보내려고 하는 걸까? 2022년 8월 20일, 명자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다. 내가 죽으면 종혁 씨의 가면을 벗겨달라고 부탁했다. 명자야, 미안하다. 친구인 너에게 이런 지옥 같은 부탁을 해서. 종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 아내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명자는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과 결혼한 것일까요? 명자가 영숙의 유언이라며 전해줬던 나 대신 남편과 살아달라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일까요? 샤워 소리가 멈추고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명자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왔습니다. 명자의 눈이 바닥에 흩어진 일기장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명자의 표정에서 조금 전에 수줍은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로맨틱한 첫날 밤은 한순간에 심리 추적극으로 변했습니다. 종혁은 아내가 남긴 일기장 속에서
자신이 살인자로 묘사된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평생 성실한 공무원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아내가 왜 이런 누명을 씌운 것일까요? 그리고 명자는 왜 진실을 숨긴 채 원수의 아내가 된 것일까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실 종혁은 아내를 죽인 것이 아니라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몰래 팔았고 그 과정에서 아내에게 투여된 약은 명자가 몰래 바꿔치기 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종혁이 명자의 목을 조르며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고 울부짖는 소름 돋는 장면과 명자가 사실은 35년 전 종혁의 판결로 사형당한 범죄자의 딸이었다는 2번째 대반전의 서막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63세의 늦사랑 속에 숨겨진 잔혹한 복수와 엇갈린 진심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결국 보셨네요. 영숙이가 당신한테 하고 싶었던 마지막 이야기. 종혁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명자씨,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야? 영숙이가 왜 이런 기록을 남긴 거지? 나는 영숙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았어. 명자는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목숨? 당신이 영숙이한테 줬던 그 약들, 영숙이는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보험금을 노리고 서서히 자기를 죽이고 있었다고 믿었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으니까. 종혁은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당신이 믿게 만들었다고? 왜? 명자는 종혁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35년 전 강원도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기억해? 당신이 초임 공무원 시절에 허가해줬던 그 불량 건물에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당신의 도장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 났는데 당신은 평생 고고한 척하며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래서 영숙이한테 접근한 거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당신을 파멸시키려고. 종혁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 전의 일, 기억조차 희미한 그 사건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혁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결코 영숙을 해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숙의 약값을 대기 위해 자신의 장기 하나를 떼어내 팔았던 흉터가 아직도 옆구리에 선명했습니다. 명자는 종혁의 옆구리에 있는 흉터를 가리키며 조소했습니다. 그 흉터? 영숙임은 당신이 도박하다 찔린 상처라고 알고 죽었어. 내가 그렇게 말해줬거든.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희생은 아무도 몰라. 이제 당신은 아내를 죽인 살인마로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내가 이미 검찰에 모든 제보를 마쳤으니까. 복수를 위해 30년을 친구로 살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안부를 묻고 같이 시장을 보고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웃음을 나누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제 목을 조르기 위한 밧줄을 꼬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제 아내 영숙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부부의 침실 깊숙한 곳까지 독을 뿌렸습니다. 아내가 투병하며 가장 약해졌을 때 그녀는 제 아내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영숙아, 저 남자가 주는 약은 먹지 마. 저 남자는 지금 네 사망보험금을 계산하고 있어. 30년의 우정은 30년의 감시였고 늦사랑이라 믿었던 우리의 재혼은 그녀가 설계한 복수극의 피날레였습니다. 하지만 명자씨, 당신이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제가 35년 전 그 사건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 당신의 정체를 알면서도 영숙이 곁에 당신을 두었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이 가면무도회의 정체를 밝힐 시간입니다. 신혼집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명자는 일기장을 움켜쥔 채 종혁을 멸시하듯 바라보았고 종혁은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당신 35년 전 화재 사건의 생존자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 영숙이한테 접근한 거고? 종혁의 물음에 명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생존자? 아니, 나는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살았을 뿐이야. 당신이 서류 하나 대충 검토해서 도장 찍어준 그 건물에서 우리 아버지는 연기에 질식해 돌아가셨고 우리 엄마는 화상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셨어. 그런데 당신은 예쁜 아내 얻어서 고관대작처럼 살더군. 그래서 결심했지.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부터 무너뜨리겠다고. 명자의 고백은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영숙과 고등학교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자주 가던 수영장, 봉사활동 단체에 미리 잠입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가졌고 30년 동안 영숙의 신뢰를 얻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명자는 종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혁이 영숙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어서 오히려 조종하기 쉬운지도 말입니다. 종혁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숙이한테 내가 약을 바꿔치게 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내가 영숙이를 살리려고 내 신장까지 떼어준 걸 도박하다 찔린 상처라고 속인 것도 당신이지? 명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공평하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평생 일궈온 명예를 잃고 범죄자로 죽었어. 당신도 영숙이한테만큼은 평생 살인마로 남아야 해. 그래야 내 복수가 완성되는 거야. 이미 검찰에 당신이 영숙이한테 투여했던 약물 리스트와 조작된 증거들을 보냈어. 내일 아침이면 당신은 수갑을 차게 될 거야. 종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종혁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숙이 죽기 사흘 전 명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영숙이 종혁의 손을 꼭 잡고 건넸던 말이었습니다. 여보, 명자가 하는 말 다 믿지 마. 그리고 나중에 명자가 너무 힘들게 하면 이 편지를 열어봐. 영숙은 종혁의 양복 안감 깊숙이 무언가를 숨겨두었었습니다. 종혁은 미친 듯이 옷방으로 달려가 그날 입었던 양복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안감을 뜯어내자 작게 접힌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명자는 당황한 듯 종혁을 뒤쫓아왔습니다. 그게 뭐야? 당장 내놔! 두 사람의 몸싸움 끝에 편지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엔 죽은 아내 영숙의 눈물 자국이 선명한 진짜 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숙은 이미 명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남편은 살인자라는 문구는 종혁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명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명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쓴 가짜 기록이었습니다. 영숙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보, 명자가 당신을 증오하는 걸 알아. 하지만 명자도 가여운 사람이야. 내가 죽고 나면 명자의 복수심이 갈 곳을 잃어 스스로를 파괴할까봐 걱정돼. 그래서 당신이 명자를 품어줘. 명자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건 당신뿐이야.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영숙의 진심을 읽은 명자가 절규하며 주저앉는 가슴 아픈 장면과 사실 명자가 바꿔치기 했다던 그 약이 독이 아니라 종혁의 신장 이식 수술 후 영숙의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한 진짜 치료제였다는 소름 돋는 3편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복수를 위해 온 인생을 바친 여자가 마주한 가혹한 진실의 끝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명자는 영숙의 편지를 빼앗아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 구절구절마다 영숙은 명자를 나의 불쌍한 친구라고 부르며 그녀의 복수심이 사랑으로 치유되길 빌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명자가 자신에게 독을 먹이는 줄 알면서도 그것이 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영숙이가 알았다고? 그럴 리 없어. 내가 얼마나 완벽했는데.
명자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편지 속 영숙의 필체는 너무나 온화하고 단호했습니다. 영숙은 종혁의 희생, 신장 기증도 이미 알고 있었고 명자가 그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종혁은 명자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명자 씨, 이제 그만해. 영숙이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 당신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동안 영숙이는 당신을 위해 천국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나한테 준 그 약들 사실 독이 아니었잖아. 당신 사실은 영숙이를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니야? 명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영숙의 약을 독약으로 바꾸려 수십 번 다짐했지만 30년 동안 쌓인 정 때문에 명자는 차마 독을 넣지 못했습니다. 대신 영숙의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와 비타민으로 약을 바꿨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복수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영숙에게 남편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거짓말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명자는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갈아온 복수의 칼날이 사실은 자신을 향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파멸시키려 했던 친구가 사실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깊게 사랑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63세의 종혁과 명자 두 사람의 재혼은 이제 복수가 아닌 속죄와 치유의 시작이 그려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남긴 마지막 유서가 제 심장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복수를 위해 30년을 버텼는데 그 친구는 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명자야, 네가 준 약은 내 고통을 잊게 해주는 사탕 같았어. 아내 영숙의 편지 속 문장을 읽으며 명자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명자가 종혁을 파멸시키기 위해 검찰에 넘긴 조작된 독약 리스트와 보험금 살인 공모 서류들이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명자는 자신이 친 덫에 걸린 종혁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살인 공모자가 되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진실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종혁이 35년 전 화재 사건의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혁의 상관이자 명자의 아버지와 절친했던 누군가가 종혁의 인감을 훔쳐 저지른 비극이었고, 종혁은 그 비밀을 35년 동안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습니다. 도대체 종혁은 누구를 위해 그 거대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았던 걸까요? 신혼집 앞에 늘어선 경찰차의 경광등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종혁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명자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명자의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명자 씨, 괜찮아. 당신이 한 일 아니야. 내가 다 감당할게. 명자는 그 손을 뿌리치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종혁은 묵비권을 행차했습니다. 명자가 조작해둔 증거들은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영숙의 혈액에서 검출된 성분들과 종혁의 서재에서 발견된 출처불명의 약병들, 모든 정황이 종혁을 아내를 서서히 죽여온 냉혈한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검찰청으로 달려가 자백했습니다. 내가 다 한 짓이에요. 증거도 내가 조작했고 약도 내가 바꿨어요. 종혁 씨는 아무 죄 없어요. 하지만 검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명자 씨,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종혁 씨와 재혼하고 나니 이제 공범으로 처벌받을 게 두려운가요? 이미 당신이 제출한 음성 파일에 종혁 씨의 살해 의도가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명자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완벽하게 덫을 놓은 탓에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종혁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35년 전 화재 사건의 자료들이 보관된 구청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명자는 먼지 쌓인 서류 뭉치 속에서 믿기 힘든 발견을 하게 됩니다. 35년 전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설계도를 최종 승인한 것은 종혁이 맞았지만 그 설계도를 종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던 부구청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명자의 돌아가신 어머니와 재혼하려 했던 명자가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던 인물이었습니다. 종혁은 당시 그가 명자의 가족을 돕기 위해 사비로 보상금을 마련해 주려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혁은 명자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알고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면서까지 명자 가족에게 돌아갈 비난을 자신이 다 뒤집었었던 것입니다. 만약 부구청장의 비리가 밝혀지면 그와 얽혀있던 명자의 아버지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고인이 된 후에도 명예가 더럽혀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종혁의 친묵은 명자의 아버지, 즉 자신의 친구였던 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패였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실은 부패한 공무원의 공범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종혁이 그 진실을 덮어줌으로써 자신과 어머니가 연금이라도 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30년 동안 원수인 줄 알고 칼을 갈았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집안을 살린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명자는 면회실에서 종혁을 마주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동안 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었냐고? 종혁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잠깐의 실수를 35년 동안 벌받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명자가 아버지가 남긴 유품 속에서 종혁이 돼 보낸 사죄의 편지를 찾아내 검찰에 제출하는 전율의 장면과 사실 종혁이 영숙에게 주었던 약이 신장이식 거부 반응 치료제가 아니라 영숙의 몸속에 있던 진짜 암세포를 억제하는 임상 신약이었다는 4번째 대반전이 시작되는 4편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엇갈린 운명의 실타래를 풀고 진정한 용서로 나아가는 두 사람의 눈물겨운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명자는 이제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종혁의 결백을 밝힐 유일한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괴짝 안에서 종혁에게 보낸 비밀 편지를 찾아냈습니다. 종혁아, 내 딸 명자만큼은 진실을 모르게 해다오. 내가 저지른 죄를 네가 대신 짊어져줘서 미안하다. 이 편지와 함께 명자는 영숙의 투병 당시 투여되었던 약물의 성분을 재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종혁이 영숙에게 준 약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귀한 약이었고 종혁은 이 약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판 돈을 모두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죽이려 했다던 약은 사실 아내의 생명을 단 하루라도 더 연장하기 위한 기적의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부구청장의 아들이 현재 검찰의 고위관부로 있었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종혁을 반드시 살인범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명자는 이제 거대한 권력에 맞서 종혁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사투를 시작합니다. 63세의 명자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내가 네 남편 꼭 구해낼게. 이번엔 내가 너 대신 그 사람 손잡을게. 명자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영숙을 향한 참회와 종혁을 향한 뒤늦은 사랑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는 30년 동안 두 여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깎아먹으며 버틴 성자였습니다. 저는 복수를 한답시고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고 죽어가는 제 친구 영숙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저보다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그녀는
제가 언젠가 이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것을 알고 저를 구원할 마지막 비상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명자야, 네가 이 열쇠를 사용할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만약 그날이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남편의 손을 잡아줘. 영숙이가 제게 준 그 낡은 금고 열쇠 안에는 35년 전 화재 사건의 배후였던 부구청장의 비리 장부와 남편 종혁 씨가 저를 위해 몰래 부어온 속죄의 연금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을 보호하느라 평생을 침묵한 한 남자를 이제 제가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려 합니다. 검찰의 높은 벽 뒤에 숨은 자들이여, 똑똑히 보십시오. 한 여자의 참회가 어떻게 당신들의 부패한 성벽을 무너뜨리는지.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영숙이 마지막으로 남긴 은행 금고 열쇠를 쥐었습니다. 종혁은 여전히 구치소에서 차가운 벽을 마주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인 두 구청장의 아들은 명자를 공범으로 몰아세우며 협박했습니다. 명자 씨, 당신도 무사할 줄 알아? 종혁이 양같이 살인 공모로 엮이는 건 시간 문제야. 조용히 입 닫고 해외로 떠나. 하지만 명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숙이 알려준 비밀 금고로 향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와 함께 종혁이 명자의 이름으로 3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온 통장 1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자 아버님께 진 빚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다. 명자가 나중에라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통장의 적요란에 적힌 종혁의 눈물겨운 기록들을 보며 명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금고 바닥에 숨겨진 녹음기였습니다. 그곳엔 35년 전 화재 사건 직후 종혁과 부구청장이 나눈 대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 찍어 그러면 자네 친구인 명자 아버지는 실화범으로 감옥 안 가고 순직으로 처리될 것세. 자네만 입 닫으면 명자 가족은 평생 연금 받고 살 수 있어. 종혁은 명자 아버지의 명예와 남겨진 가족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던 것입니다. 명자는 그 증거들을 들고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수사 방해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론을 움직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명자는 생방송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정체와 종혁의 무죄, 그리고 35년 전의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친구를 이용한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제 남편 종혁 씨는 우리 모두를 지켜준 피해자입니다. 그를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뒤집혔습니다. 친구 남편과 재혼한 불륜녀로 낙인 찍혔던 명자에게 비난 대신 격려가 쏟아졌고 종혁을 향한 구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부구청장의 아들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그는 명자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며 명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종혁의 독약 투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가짜 목격자를 매수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종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구치소 면회실에서 명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 씨, 이제 됐어. 내 인생은 영숙이 떠날 때 같이 끝난 거나 다름없어. 당신이라도 편하게 살아. 하지만 명자는 종혁의 손을 유리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당신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영숙이가 왜 저를 당신 곁에 뒀겠어요? 당신의 30년 짐을 제가 같이 들어주라고 보낸 거예요. 여기서 네 번째 대반전이 터집니다. 사실 영숙이 죽기 전 명자에게 주었던 약은 명자가 생각한 비타민이나 진통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구청장의 아들이 과거에 연루되었던 불법 임상 실험의 핵심 증거 약물이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몸을 실험체로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의 비리를 몸소 입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의 부검 결과 재조사에서 그녀의 장기 곳곳에 남은 성분들이 검찰 고위직의 추악한 범죄를 가리키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죽음마저 남편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35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부터
현재 검찰의 비리까지 영숙이 남긴 열쇠는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단두대가 되었습니다. 명자는 영숙의 시신에서 발견된 결정적 증거물인 마이크로칩의 행방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영숙이 투병 중 자신의 임플란트 치아 사이에 숨겨둔 소형 저장 장치였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명자가 영숙의 유골함 앞에서 네가 남긴 마지막 유산, 내가 세상에 터뜨릴게 라고 결의에 차서 일어서는 소름 돋는 장면과 종혁이 무죄로 풀려나 명자와 재회하는 순간 최후의 킬러가 그들을 습격하는 긴박한 최종의 예고가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63세의 늦사랑이 피어낸 위대한 정의의 마침표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자는 영숙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영숙아, 너는 정말 무서운 아이야. 어떻게 죽어서까지 그 사람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키니? 명자는 칩 안에 담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엔 부구청장의 아들이 영숙을 찾아와 종혁을 협박하는 모습. 그리고 영숙이 그에게 내 목숨을 줄 테니 우리 남편은 건드리지 마 라고 거래하는 처절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카드는 명자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명자는 검찰청 정문 앞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준비합니다. 종혁의 무죄 석방과 동시에 악인들의 몰락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종혁의 석방 소식이 들려온 그날 오후 명자의 집 주변으로 검은 차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합니다. 63세의 명자는 이제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명예와 친구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호랑이 굴로 들어갑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 영숙이가 기다리는 평화로운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게요. 35년 전의 연기가 거치는데 30년의 세월과 한 여인의 목숨이 필요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독배를 마시고 친구의 남편과 결혼했던 저는 이제야 그 독배가 사실은 저를 살리기 위한 성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 종혁 씨는 무죄로 풀려나 제 앞에 섰습니다. 수척해진 그의 얼굴을 마주하며 저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자 씨, 이제야 우리 영숙이가 편히 쉬겠네 라며 제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비리가 밝혀지고 악인들이 수갑을 찰 때 영숙이가 남긴 마지막 영상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곳엔 저조차 몰랐던 제 출생의 비밀과 함께 영숙이가 왜 저를 자신의 남편과 맺어주려 했는지에 대한 눈물겨운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63세의 나이에 저는 비로소 누구의 친구도 누구의 복수자도 아닌 한 남자의 진정한 아내로 서려 합니다. 죽은 자가 남긴 가장 잔혹했던 선물이 사실은 산 자를 위한 가장 찬란한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증명하려 합니다. 종혁이 검찰청 정문을 나서는 순간 수천 명의 시민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35년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정한 의인으로 돌아온 그를 향한 찬사였습니다. 명자는 인파를 뚫고 종혁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30년의 오해와 증오를 녹여내는 뜨거운 화해의 의식이었습니다. 부구청장의 아들을 비롯한 비리 세력은 영숙이 남긴 마이크로칩의 증거 앞에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죽은 자가 자신의 몸에 새겨넣은 증거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에게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영숙의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의 49제가 되는 날, 종혁과 명자는 영숙이 평소 좋아하던 작은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곳 스님은 영숙이 생전에 맡겨두었던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 명자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있을 때 보라고요. 화면 속의 영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투병 전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명자야,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신부가 되어 있겠지. 미안해. 내가 너를 그 힘든 자리에 밀어넣어서. 영숙은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명자와 영숙은 친자매나 다름없는 혈연 관계였습니다. 35년 전 화재 사건으로 돌아가신 명자의 아버지는 사실 영숙의 어머니가 재혼하기 전 낳았던 친딸, 즉 영숙의 이복 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영숙은 명자가 자신의 조카라는 사실을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명자야, 네가 복수심에 타올라 내 곁을 맴도는 걸 알았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몰라. 하지만 내가 진실을 말하면 넌 무너졌을 거야. 그래서 난 네가 우리 남편 종혁 씨를 증오하면서라도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랐어. 그리고 내가 떠나면 외톨이가 될 우리 남편과 너를 가족으로 묶어주고 싶었어. 너희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니까. 명자는 화면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영숙은 명자가 자신의 남편을 증오하는 척하며 접근하는 것을 보며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 명자에게 가족을 선물하려 했던 것입니다. 종혁 또한 영숙의 부탁으로 명자의 정체를 알면서도 속아준 척하며 그녀의 복수극에 기꺼이 주연 배우가 되어주었던 것이죠. 지독한 복수극의 대본을 쓴 것은 명자였지만 그 대본을 사랑의 서사시로 각색한 것은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죽은 뒤 종혁이 홀로 남겨지는 것보다 복수라는 동기라도 있는 명자가 그의 곁을 지키며 서서히 진실을 깨닫고 서로 의지하며 살기를 바랐습니다. 63세에 찾은 늦사랑은 그렇게 죽은 자의 치밀한 배려와 산 자의 인내 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명자는 이제 종혁의 손을 잡고 영숙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영숙아, 이제 내 뜻대로 살게. 이 사람 내가 남은 평생 극진히 모실게. 우리 조카로 그리고 아내로 네가 못다한 사랑 내가 다 줄게.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두 사람이 영숙의 유해를 바다에 뿌리며 망자의 선물을 마음 깊이 간직한 채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감동적인 엔딩 장면과 사후세계에서 영숙이 명자의 아버지와 만나 기쁘게 웃는 상징적인 쿠키 영상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가장 아픈 인연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바꾼 이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영원히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종혁과 명자는 영숙이 남긴 유산으로 작은 요양원을 세웠습니다. 35년 전 화재 사건처럼 억울한 피해를 보았거나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명자는 그곳에서 아내이자 원장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예전의 날카로운 도끼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종혁은 매일 아침 명자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웃습니다. 30년의 침묵과 3년의 법정 공방 끝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영숙의 일기장을 꺼내봅니다. 이제 그 일기장은 복수의 증거가 아니라 세 사람의 우정과 사랑이 담긴 성경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요양원 마당에 수국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영숙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종혁은 명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명자 씨, 수국이 꼭 우리 영숙이 웃음 같네. 그렇지? 명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보. 영숙이가 우리 보고 잘 살라고 축복해주고 있나 봐요. 63세의 늦사랑은 그렇게 뜨겁고도 평온하게 이어져 갑니다.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열쇠는 결국 굳게 닫혀있던 두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였고
그들이 마주한 방 안에는 지나온 세월의 슬픔을 덮고도 남을 만큼 찬란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극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의 위대함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보다 좋은 사연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